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맞나 싶지만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 2부 키르케의 마녀 공개를 맞아서 이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 작품 주인공 하사웨이 노아는 족보를 따졌을 때 명절에 어디로 인사를 가야 하는지, 대체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차차 설명드릴게요. 섬광의 하사웨이. 원작은 1989년부터 나온 3권짜리 소설이고요.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직접 집필했습니다. 총 3부작 극장판 애니메이션 기획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죠. 왜냐? 전작이 너무 많아. 일단 굵직한 것만 해도 기동전사 건담, 통칭 퍼스트 건담, 기동전사 제타 건담,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 다 합치면 TVA가 140편에 120분짜리 극장판 하나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리즈의 조상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섬광의 하사웨이의 주인공 하사웨이 노아, 이 친구의 근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진짜 혈연으로 따지면 전작들에 등장했던 인물인 브라이트 노아와 미라이 노아, 미라이 야시마, 이 두 사람의 아들이고요. 얼굴이 출생증명서죠. 숨겨진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어요. 노아 집안 애가 맞아요. 근데 육신의 계보 말고 정신적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다다르느냐? 정신의 조상님이 누구시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우주세기 정사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토미노 감독의 제작 의도에 초점을 두고 토미노 감독이 직접 관여한 작품들, 즉 앞서 언급한 토미노 감독이 맡은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감독이 직접 집필한 소설판, 감독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고요. 이 전작들에 더해서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 일부 내용,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극장판 2부에 해당하는 소설 중권 내용 등도 일부 언급하고 있으니 전혀 모르고 보려면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로 가실 시간 드리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토미노 감독의 건담 시리즈 중심 주제가 전쟁의 비참함,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 반전이라고 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요. 좀 더 파고들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부패하고 안일한 구체제, 과격하거나 무력한 반체제, 이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벌이는 끝없는 대립,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본론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살기 위해서 조직을 이루고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은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건담 시리즈에서 이걸 대표하는 곳이 바로 줄곧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는 지구연방이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썩어있는 복지부동의 아이콘입니다. 사실 지구연방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 자체는 오염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인류가 다 같이 우주로 나가자, 이런 거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주 이민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우주민들이 낸 콜로니 유지세를 착복하고 있다. 소설에는 이런 언급도 있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전 인류 이민 자체가 흐지부지 되고 지구연방 고위층은 그냥 지구에 눌러앉아서 우주를 다스리면서 우주민의 삶에는 관심을 끄게 됩니다. 우주 이민 이후로는 우주색이라는 기년을 쓰는데요. 우주색이 105년 섬광의 하사웨이까지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서거나 바꿔보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한계가 뚜렷해. 뭐냐면 건담의 온건파 수장들. 지구를 비워야 돼. 그걸 좀 말로 해보려는 사람들, 내지는 법으로 해보려는 사람들은 지온공화국을 세운 지온 줌다이쿤을 필두로 대체로 암살을 당하고요. 과격파의 첫 타자 지온 줌다이쿤 사후 정권을 잡고 연방편 콜로니에 독가스를 풀어서 지구에 투하하는 걸로 전쟁을 시작한 자비 가문의 지온 공국을 시작으로 반연방 과격파 세력은 계속 지구에 뭔가를 떨어뜨리는 걸로 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인간이 인간인 한 어딘가에서 실패한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인간이 새로워지고 초월해야만 한다. 그렇게 제시된 것이 뉴타입 개념이죠.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신인류. 인간에게 잠재된 통찰력을 완전히 발휘해서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사실 퍼스트가 왜 그렇게 원리주의자들을 양산했느냐? 복지부동한 지구연방도 아니고 대량 학살을 서슴지 않는 지온 공국도 아니다. 그런 불합리한 올드타입의 싸움 속에서 태어난 뉴타입. 주인공 아무로 레이. 뉴타입이 올드타입의 싸움을 끝내고 뉴타입의 힘으로 동료들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미래고 답이다. 그렇게 깔끔하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토미노 감독은
건담 시리즈를 또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싫어. 자꾸 그러면 작품으로 욕해버린다. 그랬는데. 상관없어. 그까짓 애니메이션. 그냥 건담이면 되니까 만들기나 해. 그러니까 그래. 그까짓 애니메이션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주인공을 망가뜨리고 끝내주겠다. 하고 열받아서 만든 작품이 후속작 기동전사 제타 건담입니다. 제타의 대립구도를 살펴보면 일단 양쪽 다 기반은 지구 연방입니다. 내전의 양상을 띠고요. 주인공 카미우 비단이 몸담게 되는 온건파 에우고, 여기에 수장 블랙스는 중간에 암살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편적으로 나오는 티탄즈, 반연방 시위를 하는 콜로니를 독가스로 전멸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특수부대, 속칭 스페이스 하나회, 바스크옴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실질적인 폐악들의 실무자를 맡고 있는데요. 한편 티탄즈의 수장인 자미토프 하이마는 숨겨진 목적이 또 의외로 지구에 매혹된 사람들을 뿌리 뽑겠다. 팀 지구비움이 소속인데. 엔? 그럼 에우고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작중에서도 하는데 에우고랑은 같이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미토프의 플랜은 전쟁을 장기화시켜서 지구의 경제를 파탄낸다. 그럼 지구 인구가 줄어들겠지. 이런 어둠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온건파는 아니야. 그런데 바스크랑 비교하면 상대적 온건파긴 하거든. 그럼 어김없이 뭐야? 충성하는 척하던 부하 팝티머스 시로코한테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자미토프도 치우고 바스크도 치운 다음 티탄즈를 장악한 시로코. 시로코의 목표는 어느 쪽이냐 하면 군사 독재를 하겠다는 티탄즈. 어중간하게 미니로 뭘 해보려는 애우고. 다 똑같다. 이 우둔한 잡것들 다 치워버리고 천재인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등장하는 제3세력. 하만 칸은 지온 공국의 자비 가문. 그 손녀를 앞세워서 지온 부흥을 외칩니다. 하만의 경우에는 지온 공국이 망하고 난 후에 지구에서 먼 어둡고 추운 소행성대로 도망쳐서 아름다운 지구를 동경하면서 자랐다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를 손에 넣는 게 목적이에요. 기나긴 각축전 끝에 결국 카미우는 시로코를 물리치지만 시로코가 죽어가며 남긴 악의적인 사념으로 인해 분명 뛰어난 뉴타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드타입의 싸움에서 벗어나면서 끝난 퍼스트와 반대로 결국 올드타입들의 대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고요. 에우고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다음 작품 더블 제타에서는 에우고의 잔존 병력,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 주도 아시타가 제타의 적들 중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새로운 지온, 네오지온을 세운 하만과 맞섭니다. 그런데 주도도 지구 연방의 병폐를 몸으로 겪게 돼요. 뭐냐면 주인공들은 지금 하만이랑 뺑이치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구 연방 고관들이 야, 하만한테 콜로니 주면 더 안 싸운대잖아. 근데 너네는 자꾸 전쟁하고 싶어 하더라. 무기회사랑 결탁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꼽주는 건데요. 여기서 하만이 달라는 콜로니는 지온의 발상지라. 이거 주면 하만의 세력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르는데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고관들을 패버립니다. 주도는 마지막에 하만을 잘 물리치고 페인도 안 되고 멀쩡히 살아남지만 이런 꼬라지를 겪고 났다 보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목성으로 떠납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이 극장판 역습의 샤아인데요. 앞서 퍼스트에서는 적이었지만 제타에서는 티탄즈에 맞서서 아군에서 싸웠던 캐릭터 샤아 아즈나블이 다시 적이 되어서 이렇듯 변하지 않는 지구 연방을 타도하기 위해 지구의 소행성을 투하한다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지구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내려 합니다. 여기에 맞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온 주인공 아무로 레이는 내부에서 지구 연방을 바꿔보려고 하는 말하자면 온건 개혁파 쪽인데요. 주인공이니까 암살이야 안 당했고요. 마지막에 사이코 프레임이 사람들의 의지와 공명에 소행성을 막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런 기적조차도 실질적으로 지구 연방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이 섬광의 하사웨이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온건파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작품 내적으로는 미니에 의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로 진출하면서 사람들의 생활권이 지나치게 넓어졌고 이 각각의 콜로니에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외적인 거죠. 건담 시리즈 왜 만들어요? 건프라 팔아야 되잖아. 건담이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냐? 온건파들이 열심히 세상을 바꿨어. 아니면 뉴타입의 시대가 진짜로 왔어. 그래서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돼. 그러고 나서 건담이 뭐 인프라 공사하고 인명 구조하는 내용이면 볼 거야? 보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잘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 안팎의 한계를 극복할 뉴타입론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역습의 샤아에 대해서 토미노 감독은 아무로와 샤아는 결국 진짜 뉴타입이 되지 못한 올드타입으로서 죽어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잘 싸우는 파일럿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뉴타입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작품들은 싸우는 자로부터 전 인류의 선도자로 전환되지 못한 좌절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사웨이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빨리 절망할 수 있었던 것도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사웨이는 이렇게 우주세계의 역사가 마련한 단기 속성 압축 절망 코스를 이수하고 시작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최선책은 결국 뉴타입 혁신이지만 뉴타입은 힘없이 잊혀져가는 시대. 세상을 바꿀 온건한 방법 있으면 제발 나도 알고 싶다. 그렇게 속어법을 거쳐서 마프티 나비우 에린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연방 고관 암살, 테러라는 방법을 동원해 다시금 전 인류가 지구를 비울 것을 촉구합니다. 근데 왜 하필 지구를 둘러싸고 맨날 싸우냐? 그리고 왜 맨날 다 나가라고 하는 거냐? 그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역습의 샤아 엔딩곡 비욘드 더 타임입니다. 우주세계에서 지구는 거의 마성의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인류의 고향, 아름다운 푸른 별인데 인간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했으니 이제는 쉬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가 또 지구를 그리워하고 지구에 남으려고 애쓴다. 근데 그러면 결국 또 지구가 망가진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갈등이 끝없이 반복된다. 이것이 작품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건담의 지구는 서울이다. 한국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 비유를 놓고 봤을 때 엄밀히 따지자면 서울은 사실 뭐 딱히 모든 한국인의 근원, 성역화해서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곳? 이런 건 아니기는 하죠. 하지만 지구의 자원이 과집중되는 발전 불균형,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인 측면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현재의 서울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섬광의 하사웨이를 한국에 빗댄다고 했을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 지구를 떠나서 세종시, 우주로 간다고 해놓고 권력자들은 안 떠나. 거대 변기도 몇 번 박아봤는데 변함이 없어. 한술 더 떠서 섬광의 하사웨이 시점에서는 불법 거주자는 강제로 내쫓고 권력자들만 지구에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아예 법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권력은 또 거의 세습에 가까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고관들을 암살로 협박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세종시로 가라고 했잖아. 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가라. 이런 이야기라고 비유를 하면 딱 맞진 않아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좀 더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토미노 감독은 섬광의 하사웨이 내용이 냉전 이후를 상상한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진영 간의 대립 같은 건 옛일이 된 시대.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무기들, 여전히 변함이 없는 세상의 부조리를 돌파해야 한다는 이념의 강박, 그리고 개인의 죄업과 트라우마, 이것들이 합쳐져서 낳는 현대의 비극을 다룬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토미노 건담 속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친환경이다. 이 계보를 잇는 하사웨이. 그럼 명절에는 어디를 찾아뵈어야 하느냐?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 누구시냐? 사실은 토미노 감독 본인입니다. 꼭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체제의 한계. 이것도 결국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겨난다. 인간이 좀 죽는 게 맞지 않나? 나랑 제일 비슷한 캐릭터? 키렌잡이다. 말하자면 어둠의 토미노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진짜 그걸 실행에 옮기면 안 되는 걸 본인도 잘 알죠. 일본은 종전이 아니라 패전을 기념했어야 한다. 현실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테러는 현실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에 그래도 희망을 걸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8순이 넘은 현재까지도 새로운 세대가 세상을 바꿔주길 바란다. 나는 뉴타입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이런 빛의 토미노, 어둠의 토미노 대 빛의 토미노의 갈등이 작품에 줄곧 나타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둠의 토미노가 좀 더 센데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에 상당히 힘을 주는 한편 또 일부러라도 걔네들을 적으로 돌려서 작품의 균형을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하사웨이는 개중 특이하게 주인공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건담 시리즈의 큰 줄기 속에서 섬광의 하사웨이의 위치를 살펴봤고요. 역시 교훈은 뭐야? 환경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농담 아니고 건담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주까지 안 나가도 되게? 새 물건 살 때는 고민 좀 해보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이번에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